안녕하세요. 공부엔진 예비고1 친구 여러분. 자, 고1을 위한 겨울방학 성공 공부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1이라고 썼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비 고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비 고1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는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예비 고1이 아니라 이제 고1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는 겨울방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비자를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요, 나는 이미 고등학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겨울방학 성공 공부법 따라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에게 있어서 겨울방학이란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중학교의 틀을 벗어나서 고등학생으로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고등학생이 되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준비도 해야 되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고 분명히 중학교 때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중학교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해방감 또는 내가 고등학교 올라간다라는 좀 나이를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겨울방학에서는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잊어버리고 고등학교 강의에만 집중하고 있다. 분명히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은 이미 나에게는 쓸모가 없어.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이제 고등학교 내용을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은 신경을 안 쓰고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비 고1 학생들과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도 방학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니까 못 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도 추억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눈썰 매장, 스키장 또는 뭐 영화 보러, 놀이동산 이런데 지금 아니면 언제 갔다 와요? 고등학교 가면은 계속 공부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하지만 놀다가 딱 들어오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책상에 드디어 앉았어요. 책상에 드디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획은 굉장히 많아요. 계획은 이렇게만 하면은 나는 전교 1등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많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불안하신가요? 이런 부분이 고1에게 있어서 겨울방학 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은 극복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리고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을 따라만 하면은 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제가 따라하기 학습법이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가야 될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무작정 암기는 중학교에서만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을 볼 때 무작정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을 볼 때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은 무엇이냐? 외워놓은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시험들이 중학교에서는 꽤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암기를 했다가 시험 보고 바로 까먹더라도 내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작정 외워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처럼 점수가 잘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의 정확한 이해 없이 문제만 풀면은 절대 성적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었죠. 무작정 암기는
중요하지 않다. 내용에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내용은 정확한 이해도 없이 그냥 문제만 쭉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시험을 봤을 때는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놨다고 하더라도 시험 점수가 상승하지 않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러면은 나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 이제 안 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성적이 꼭 고등학교에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상위권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학교에서 중위권이나 하위권이었어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도 넘어가서도 하위권으로 머물 수 있느냐 또는 머무를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중위권이나 하위권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상위권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서울대나 연대, 고대를 들어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겠죠. 그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는요. 중학교 때 중위권이었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머리 믿고 공부하다가는 망칩니다.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공부를 별로 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유지가 돼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머리 믿고 공부만 하다가는 1학년 때 성적이 나오더라도 2학년, 3학년 가면 갈수록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외우지 마라.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만 푼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성적이 상위권, 중학교 때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유지되지 않는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머리가 좋다 또는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성적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따라하기 학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건데요. 무작정 상위권을 따라하면은 공부가 지겨워집니다. 자, 제가 따라하기 학습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상위권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그냥 무작정 따라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이미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고 고등학교 때 상위권이 되는 학생들은요. 자기만의 공부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또 공부 노하우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거 하다가는요.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지겨워지고 또 하다가도 안 되니까 계속 실패,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하기 학습 얘기하기 전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무작정 상위권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적 상승을 위한 겨울방학을 준비할 거라면은 제가 얘기한 방법을 가지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겨울방학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빠른 선행은 최상위권만 해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선행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교 꼴등도 선행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선행을 많이 했을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자, 최상위권의 학생들은요. 선행학습을 하고 나서 복습을 완벽하게 해요. 배운 것만큼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또는 과외를 하던 인강을 듣던 배운 시간만큼 자기가 스스로 자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계속 습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유지가 돼요. 근데 중위권이나 하위권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많이 하면은 그거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진도를 나가요. 그럼 또 그 공부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도대체 내가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선행은 최상위권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요. 너무 빠른 선행하지 말고요.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행하겠죠. 근데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마시고요. 배운 것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 한 학기 선행을 하면 뭐합니까? 그 선행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다 까먹는데 그리고 학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들어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시험 대비 특강반 학원에 가가지고 또 시험 대비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듣기만 하면 뭐랍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죠. 그래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른 선행하지 마십시오. 최상위 것만 빼놓고 빠른 선행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차라리 반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많이 배우는 것보단 배운 것을 자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배운 시간만큼 복습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배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습 시간을 확보를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완벽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학원에서 배우거나 인강에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머리에서 잊혀지고 배운 내용을 기억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다시 배워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다시 배우면 어떻게 되죠? 또 불안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계속 배우기만 하는 시간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잊어버려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것보단 배운 것을 자주 확인, 반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까지, 즉 한 2개 단원까지만 나가셔도 돼요. 괜히 많이 나가려 하지 말고요. 배운 내용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이후에서도 성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계속 반복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완벽하게 이해됐다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기입니다. 수능을 의식하지 마라. 일단 내신 중심으로 가라입니다. 자, 저희가 공부 엔진 프로그램 중에서 넷플스라는 수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신 플러스 수능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신을 완벽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는 식으로 공부하는 그런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수능을 의식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내신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수능을 건드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넷플스 같은 경우는 내신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수능까지 건드려주는 그런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요.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에서는 내신 중심으로 완벽하게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앞서 나가려 하지 마세요. 만약에 앞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수능까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넷플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교 내신이 좋아야 수능 준비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신에 자신감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수능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신에 자신감이 있어야지 수능 공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내신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교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는 수능 건들면은 나는 개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이 돼가지고 수능 문제 막 풀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자신만의 문제점 분석이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좋아야 수능 준비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수능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일단 내신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신은 수능의 기초학습입니다. 내신이 안정화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수능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신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수능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첫 겨울방학입니다. 첫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단어 또는 문법
또는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돼 가면서 전체적인 긴 지문, 독해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초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내신과 수능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국영수에 집중해라입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과학, 사회 이런 것들도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 주요 과목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이 높으면은 다른 과목은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영수에 집중학습을 진행을 해라 이고요. 자신 없는 과목은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공부하시라는 거죠. 자,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모르면은 한 2단원 또는 3단원 정도까지만 하신 다음에 그거를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중간고사 범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교과서 안 받았으니까요.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기초적인 문법이라든지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교과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기초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 그러면은 그 시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소설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경험해 보시면 되고요. 공부 엔진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 단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기초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그 기초 과정의 강의들을 한번 수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기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은 진도를 멈추고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공부 엔진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별도 설명회를 열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선생님 저는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나왔으면은 한 번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그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기초예요. 기초를 잘 다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첫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수능 문제 풀어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 과정, 즉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겨울 방학은 정말 훌륭한 겨울 방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3번 정도는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공부 엔진 같은 경우는 공부 엔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오답 노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틀린 문제들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오답 노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요.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반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는 또 틀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틀린 문제 또 틀리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틀린 문제 또 틀립니다. 그 틀린 문제를 맞을 수 있게만 하면 여러분들은요. 상위권을 도약할 수도 있고 상위권은 최상위권을 갈 수도 있고요. 최상위권은 전교 1등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틀린 문제는 3번 반복하셔야 되고요. 공부 엔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답 정리는 힘들어도 꼭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강조했죠. 자, 오답 노트 반드시 만들어 보시고요. 그 틀린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요.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게 완벽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성적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문제, 오답 정리 힘들어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면요. 성적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빠름이 아닙니다. 빠름이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80% 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이 강의를 듣고 있겠죠.
그쵸. 근데 막상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되지? 뭘 해야 되지?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또는 딴 생각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주요 포인트들 있죠. 이게 과목별로 거의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따라만 할 수 있으면은 겨울방학은 네,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가 있고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로 갔을 때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빨리 가지 말고 정확하게 가라는 거. 그리고 내가 모를 때는 멈추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 배운 내용만큼, 배운 시간만큼 나는 반드시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틀린 문제는 반드시 반복을 해서 푸셔야 되고 오답 노트는 반드시 만들으셔야 된다는 거. 이것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방학 때 너무 많은 과목 하지 말고 국영수만 건드려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초적인 개념만 완벽하게 다진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너무 빠른 선행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제가 얘기한 게 이게 답니다. 이것만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즐거워져요. 그리고 그 즐겁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성적이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따라하기 학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